그날 밤 술에 취한 태진이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여자가 애 낳고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지. 내가 뭘 더 바라냐. 태진의 무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우리 때 여자들은 그게 당연한 거였어.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는 게 여자의 본분이지. 40년간 쌓였던 모든 서러움이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차려주고 계란말이 한 점 탔다고 잔소리를 듣고 고마운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선옥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뭘 더 바라냐고?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아이들도 다 잘 컸는데. 태진의 말이 끝나는 순간 선옥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 이제 식모살이 못해. 선옥의 절규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태진이 깜짝 놀라 선옥을 바라보는 순간 선옥은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거칠게 빼내 거실 바닥에 던져버렸다. 이 집 값보다 내가 흘린 눈물이 더 비싸. 반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내는 작은 금소금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소리와 함께 40년 결혼 생활도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 하시면 새로운 이야기와 감동을 누구보다 빨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는 오래된 이야기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선옥의 집은 특히나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갈색 가죽 소파였습니다. 한때는 멋스러웠을 그 소파도 이제는 곳곳이 해지고 색이 발해 있었어요. 박선옥 63세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는 20살 차이 나는 남녀 주인공이 달콤한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에이, 저게 드라마라 그렇지. 현실에 저런 로맨스가 어디 있어. 선옥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선옥의 눈빛에는 묘한 그리움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꺼져가는 불씨처럼 작지만 아직 살아있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선옥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김태진의 아침을 차려주고 집안 청소를 하고 시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는 것. 40년 넘게 반복해온 일상이었죠. 태진은 은퇴한 지 몇 년 됐지만 여전히 집에서는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선옥이 미역국과 계란말이, 김치를 상에 올리자 태진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 숟갈 떠먹더니 이내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미역국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그래요? 평소처럼 했는데. 아니야, 분명 싱거워. 소금을 좀 더 넣지. 선옥은 부엌에서 소금을 가져와 태진의 그릇에 조금 넣어 주었습니다. 태진은 다시 한 입 먹어보더니 이번에는 짜다고 했어요. 선옥은 아무 말 없이 태진의 그릇을 치우고 새로 덜어주었습니다. 여보, 신문 어디 뒀어? 식사를 마친 태진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투박하고 명령조의 목소리였어요. 선옥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잖아요. 어디? 안 보이는데. 선옥이 거실로 나가보니 신문은 태진의 바로 옆 리모컨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태진이 조금만 손을 움직여도 찾을 수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태진은 찾으려 하지 않고 선옥만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있어요. 선옥이 신문을 태진 앞에 놓아주자 태진은 고마운 기색도 없이
신문을 펼쳤습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인 양말이에요. 선옥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선옥은 문득 싱크대 위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어깨가 굽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특히 눈가와 입가의 주름이 깊어 보였습니다. 한때는 동네에서 미인으로 소문났던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나? 선옥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내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달려온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째 아들 민수, 둘째 딸 영희, 셋째 아들 창수, 막내딸 수진. 모두들 이제 제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집안이 북적북적했는데 이제는 태진과 둘만 남은 집이 너무나도 조용했어요. 가끔 아이들이 안부 전화를 하긴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뜸해지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나 연락이 오는 정도였죠. 오전 10시가 되자 선옥은 장바구니를 들고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웃집 김복순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선옥아, 어디 가니? 시장 좀 보러 가요. 참, 너희 집 막내딸 수진이 언제 결혼한다고 했지? 내년 봄이요. 그래, 좋겠다. 우리 때는 결혼하면 끝이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참 좋아 보여. 복순의 말에 선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혼이 끝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정말로 자신의 인생은 결혼과 함께 끝난 것만 같았어요. 시장에서 돌아온 선옥은 다시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부부의 재회를 다룬 작품이었어요. 남편 역할의 배우가 아내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사과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미안해, 당신. 그동안 내가 당신 마음을 몰라줬어. 이제부터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화면 속 남편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듣던 선옥은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진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아니, 애초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런 남편도 있구나. 선옥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태진이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을 지나가며 말했어요.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드라마 보고 있네.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 보면서 뭘 배우겠다고. 시간 낭비야. 태진의 차가운 말에 선옥의 가슴 한편이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40년 넘게 그래왔듯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이 편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선옥은 간단히 라면을 끓였습니다. 태진은 라면을 먹으면서도 불만을 표했어요. 라면이 너무 질어. 시간을 너무 오래 끓인 것 같아. 그래요? 평소처럼 했는데. 아니야, 분명 질어. 다음부터는 시간을 좀 줄여. 선옥은 자신도 같은 라면을 먹고 있었지만 별로 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진의 말에 반박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선옥은 태진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차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한 입 먹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 생선 좀 짜지 않아? 짜요? 평소처럼 했는데. 아니야, 분명 짜. 소금을 너무 많이 뿌린 것 같아. 선옥은 생선을 맛봤지만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진의 불만은 계속됐어요. 요즘 집안일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어제 입던 셔츠도 다림질이 제대로 안 됐고 양말도 짝이 안 맞게 정리해뒀고. 선옥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태진의 불만이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부족하나 하고 자책했는데
이제는 그냥 무덤덤해졌어요. 내일부터는 좀 더 신경 써줘. 태진의 말에 선옥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더 신경 쓰라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괜한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이 되어 침실에 누웠지만 선옥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태진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천장을 바라보던 선옥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말이에요. 그 눈물 속에는 40년간 참아온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막연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선옥의 일상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태진의 아침을 차려주고 집안 청소를 하고 시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는 것.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다면 선옥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선옥은 태진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계란을 풀면서 문득 어젯밤 본 드라마 속 장면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장면 말이죠.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맛있는 아침 먹네. 선옥이 상상 속에서 태진의 목소리를 떠올려 봤지만 현실의 태진은 여전히 신문만 보고 있었어요. 선옥은 작은 한숨을 쉬며 계란말이를 팬에 부었습니다. 계란말이 좀 탔네. 태진이 한 입 먹어보더니 바로 투덜거렸습니다. 선옥은 자신의 접시에 있는 계란말이를 살펴봤지만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오늘은 더 정성스럽게 만든 것 같았는데 말입니다. 탔나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다고? 여기 봐. 이 부분 좀 까맣잖아. 태진이 젓가락으로 계란말이의 아주 작은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미세하게 색이 진한 부분이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차이였죠.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줘. 불 조절을 제대로 해야지. 태진의 말에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반발심이 올라왔어요. 내가 40년 넘게 밥해왔는데 계란말이 하나 못하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태진은 습관처럼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선옥은 혼자서 설거지를 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고맙다는 말 한번 해주면 뭐가 나나. 설거지를 마친 선옥은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늘 저녁 반찬거리를 사는 것도 일상의 한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선옥아, 오늘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단골 야채가게 사장 박영숙이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아이고, 우리 나이에 피곤하지 않을 날이 어디 있어. 그래도 건강 챙기면서 살아야지. 영숙의 말에 선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게 뭘까요? 자신은 지금까지 오직 가족들의 건강만 챙겨왔는데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선옥은 점심 준비를 하고 오후가 되자 또다시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방송되는 것은 황혼이혼을 다룬 작품이었어요. 화면 속 여주인공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여주인공의 절규 같은 외침을 듣던 선옥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왜 갑자기? 우리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화면 속 남편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잘 살아왔다고요? 당신 혼자만 잘 살아온 거예요. 저는 그냥 당신 곁에서 시중만 들었을 뿐이에요. 제 꿈도 제 생각도 모두 포기하고 말이에요. 선옥은 무의식 중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정말 그 여주인공의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자신도 언제부터인가 꿈을 포기하고 생각을 포기하고 오직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아왔으니까요. 그때 태진이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또 그런 이상한 드라마 보고 있네. 요즘 드라마들은 다 말도 안 돼. 황혼 이혼이라니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태진의 말에 선옥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 같았거든요. 그냥 재밌어서 보는 거예요. 재밌어? 그런 걸 재밌다고 보고 있으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여자가 그런 걸 보면 머리가 이상해져. 태진은 리모컨을 빼앗아 채널을 뉴스로 돌렸습니다. 선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화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선옥은 계속 드라마 속 여주인공의 말이 떠올랐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선옥은 물을 썰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내 인생이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을 썰다가 선옥은 문득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어진 손등, 굵어진 손가락, 여기저기 상처 자국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을까요?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손이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태진이 또다시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 무가 좀 질긴 것 같은데 너무 오래 끓인 거 아니야? 그런가요? 평소처럼 했는데. 아니야, 분명 질어. 다음부터는 시간을 좀 줄여. 선옥은 자신도 같은 물을 먹고 있었지만 딱히 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진의 말에 반박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치도 좀 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태진의 불만은 계속됐습니다. 선옥은 젓가락을 놓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용기가 없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태진은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다며 외출했습니다. 혼자 남은 선옥은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선옥은 소파에 앉아 다시 드라마를 켰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여성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화면 속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래요. 저도 이제 시작해 볼게요. 선옥은 그 말을 되뇌어 봤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 정말 그런 걸까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태진이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왔습니다. 선옥은 부엌에서 물을 떠다 주었어요. 오늘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태진이 물을 마시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이 다 이상해졌다는 거야. 황혼이혼이니 뭐니 하면서 말이야. 선옥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읽힌 것 같았거든요. 박서방 말로는 여자가 애 낳고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지. 그게 뭘 더 바라냐는 거야. 태진의 말에 선옥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당연한 존재로 여겨져 왔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맞는 말이야. 우리 때 여자들은 그게 당연한 거였어.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는 게 여자의 본분이지. 그게 행복인 거고. 태진은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쏟아냈습니다. 선옥은 주먹을 꽉 쥐고 들었어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꾸 이상한 걸 보여주니까 멀쩡한 여자들이 다 이상해지는 거야.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고 뭐고. 말도 안 되지. 선옥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더 바라냐고.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아이들도 다 잘 컸는데
더 바랄 게 뭐가 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옥의 마음속에서 40년간 쌓여있던 뭔가가 터져나왔어요. 나 이제 식모살이 못해. 선옥이 소리쳤습니다. 태진이 깜짝 놀라 선옥을 바라봤어요. 술이 확 깬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이 집값보다 내가 흘린 눈물이 더 비싸. 선옥은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내 거실 바닥에 던졌습니다. 반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작은 금속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이래? 술 마셔서 정신이 나간 거야? 태진이 당황하며 일어났지만 선옥은 이미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침실에서 선옥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이 뚫린 것 같았어요.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선옥은 자신이 한 행동을 되돌아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태진에게 소리를 지른 것이었어요. 그리고 결혼 반지를 던진 것도 말이죠. 밖에서 태진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한 드라마 때문에 머리가 돌았나? 내일 되면 정신 차리겠지. 하지만 선옥은 더 이상 태진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선옥은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선옥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옥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가 넘어 있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태진의 아침을 차려주지 않은 날이었죠. 침실 문을 열고 나가니 태진은 이미 외출한 후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라면 봉지가 찢어진 채로 놓여 있었어요. 라면을 끓여 먹고 나갔구나. 선옥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거실 바닥에는 어젯밤 던진 결혼 반지가 소파 밑에 굴러가 있었습니다. 선옥은 그 반지를 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정말 끝낼 수 있을까?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정말 이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해방감 같은 것도 느껴졌어요. 선옥은 천천히 아침을 차려 혼자 먹었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 조용한 아침이었어요. 계란말이도 마음대로 만들고 국물간도 자신 입맛에 맞춰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아침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오전 10시쯤 선옥은 용기를 내어 절친한 친구 이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자는 선옥보다 1살 어린 예순둘이었고 몇 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낸 과부였어요. 정자야, 나야. 어머, 선옥아. 웬일로 이렇게 일찍 전화해? 무슨 일 있어? 정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정자야, 나 이혼 생각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었어? 선옥은 어젯밤 일을 정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태진의 말, 자신이 던진 결혼 반지, 그리고 마음속에 쌓인 수십 년간의 서러움까지 모두 말이에요. 아이고, 선옥아. 그런 마음이었구나. 나도 몰랐네. 정자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혼할 거야? 이 나이에? 모르겠어. 그냥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 이해해. 나도 남편 있을 때 그런 적 있었거든. 하지만 이제 혼자 살아보니까 또 그것도 쉽지 않더라.
정자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우가 혹시 시간 있으면 나랑 커피 한잔 할래?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전화로는 좀 그렇고 오후에 시간 되면 카페에서 만나자. 선옥은 정자와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갈 일이 생긴 것이 신기했어요. 평소에는 시장 보러 가는 일 외에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거든요. 오후 2시 선옥은 아파트 단지 앞 작은 카페에서 정자를 만났습니다. 정자는 평소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화장도 곱게 하고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정자야, 요즘 좋아 보인다. 그래, 나 요즘 새로운 취미 생겼거든. 정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취미? 스마트폰 앱으로 사람들 만나는 거야.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해보니까 재밌더라. 선옥은 깜짝 놀랐어요. 정자가 그런 걸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앱으로 사람을 만나? 그게 뭐야? 황혼 소개팅 앱이라고 있어. 우리 나이 사람들끼리 만나서 친구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는 거야. 정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선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중년 남녀들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이 사람들 다 진짜야? 그럼 다 진짜 사람들이지. 나도 처음엔 의심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다 괜찮은 사람들이더라. 정자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나도 한 분이랑 계속 연락하고 있어. 퇴직한 공무원인데 정말 신사적이고 배려심도 많고. 선옥은 정자의 말을 들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남편을 잃고 우울해하던 정자가 이렇게 밝아질 수 있다니 말이죠. 그런데 선옥아, 너도 한번 해볼 생각 없어? 나를? 안 돼. 난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그럼 이혼하고 난 다음에라도.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외로워. 특히 저녁 시간이 제일 힘들어. 정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젊을 때와는 다르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사랑 말이야. 선옥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은 지가 언제였을까요? 그런데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야? 물론 조심해야 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처럼 외로운 사람들이야. 그냥 편하게 대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지. 정자는 선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옥아,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몰라. 카페에서 나온 선옥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이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옥은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득 호기심이 생겨 안을 들여다봤어요. 원룸과 투룸 매물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혼자 살 집을 구한다면 선옥은 잠시 상상해 봤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원룸에서 혼자 사는 모습을 말이에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 공간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요. 집에 도착하니 태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태진은 선옥을 보자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나고 왔어요. 선옥은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진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젯밤 일 때문에 서로 어색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선옥은 계속 정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몰라. 그 말이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태진도 선옥도 어젯밤 일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음식 맛이 괜찮네. 태진이 처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선옥은 놀랐어요. 태진이 음식에 대해 좋다고 말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래요? 응. 간도 적당하고. 하지만 태진의 칭찬도 거기까지였어요. 식사를 마친 태진은 다시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어 침실에 누운 선옥은 오늘 하루를 정리해 봤습니다. 정자를 만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고 혼자만의 공간에 대한 상상도 해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정말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선옥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간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옆에서 태진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답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마치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고요함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선옥의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자의 말처럼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흘렸습니다. 선옥은 매일 정자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갈등했어요. 황혼 소개팅 앱이라는 게 정말 괜찮을까? 이 나이에 그런 걸 해도 될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꿈틀거렸습니다. 태진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어젯밤 결혼 반지를 던진 일 이후로 서로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태진은 평소보다 더 무뚝뚝해졌고 선옥은 더 이상 태진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선옥은 다시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자야, 나야. 선옥아. 잘 지내? 응. 그런데 저번에 말한 그 앱 얘기 말이야. 정자는 선옥의 목소리 톤만 들어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혹시 해보고 싶어? 응. 그냥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좋아. 지금 시간 있으면 우리 집으로 와. 같이 가입해보자. 1시간 후 선옥은 정자의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자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혼자 사는 공간이라 그런지 모든 것이 정자의 취향대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자, 이게 그 앱이야. 정자가 스마트폰을 켜서 보여주었습니다. 실버 커넥트라는 이름의 앱이었어요. 가입할 때 사진도 올려야 하고 간단한 소개도 써야 해. 사진? 내가 사진을 올려? 선옥은 당황했어요. 자신의 사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괜찮아.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정자는 선옥을 진정시키며 차근차근 가입 과정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름, 나이, 거주 지역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간단한 자기소개를 써넣었어요. 취미나 관심사도 써야 해. 뭘 좋아해? 취미? 나한테 무슨 취미가 있어? 선옥은 막막했습니다. 40년 동안 가족들만 돌보느라 자신만의 취미를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드라마 보는 것도 취미지. 그리고 요리도 잘하잖아. 정자의 도움으로 선옥은 드라마 시청, 요리라고 써넣었습니다. 이제 사진만 올리면 돼. 정자가 선옥의 사진을 찍어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정자가 계속 격려해 주어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 됐다. 이제 승인받으면 사용할 수 있어. 승인? 응, 가짜 프로필을 걸러내기 위해서 검토 과정이 있어. 하루 정도 걸려. 선옥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자신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정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옥아, 승인 났어.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메시지 왔어. 선옥은 스마트폰을 켜서 앱을 실행해 봤습니다. 정말로 승인이 나 있었어요. 화면에는 박선옥님,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프로필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좋아요를 누르면 돼. 상대방도 좋아요를 누르면 채팅할 수 있어. 선옥은 조심스럽게 프로필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60대 초반에서 7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프로필이 눈에 띄었어요. 한기철 65세, 퇴직 공무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성은 온화한 인상이었고 자기소개도 정중하게 써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은퇴 후 혼자 지내고 있는 한기철입니다. 독서와 산책을 좋아하고 좋은 분과 편안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진솔하고 따뜻한 만남을 기대합니다. 선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좋아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화면에 좋아요를 보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선옥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저녁 시간, 태진이 또다시 불만을 표했습니다. 오늘 밥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평소 같았으면 바로 사과했을 선옥이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괜찮은데요. 선옥이 담담하게 대답하자 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다고? 분명 싱거운데. 입맛이 다를 수 있죠. 소금 더 드릴까요? 선옥의 말투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태진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선옥이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한기철이 자신의 좋아요에 응답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짧은 메시지도 보내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옥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프로필을 보니 요리를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요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회가 되면 대화 나누고 싶습니다. 선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렇게 정중하고 따뜻한 메시지를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선옥은 조심스럽게 답장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철님. 메시지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여서 특별한 건 없지만 좋은 대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선옥은 스마트폰을 꼭 껴안았어요. 마치 10대 소녀처럼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철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어요. 평범하다고 하셨지만 가정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압니다. 저도 혼자 지내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선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만나도 될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좋습니다. 언제 시간 되시나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어떠세요? 홍대 근처에 조용한 카페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사흘이 남아 있었어요. 선옥은 그 사흘 동안 무엇을 입을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자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 때 정자는 정말 기뻐했어요. 어머, 벌써 만날 약속까지? 잘 됐네. 그런데 정자야, 나 너무 떨려. 정말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그분도 분명 떨릴 거야. 그냥 편하게 대화하면 돼. 토요일 오후 2시 선옥은 홍대 입구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기철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제로 본 기철은 사진보다 더 온화해 보였습니다. 박선옥님이시죠? 한기철입니다. 기철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일어났습니다. 선옥은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기철은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선옥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존댓말을 꼬박꼬박 사용했습니다. 어떤 요리를 주로 하시나요? 그냥 평범한 집밥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같은. 아, 집밥이 최고죠. 저는 혼자 살다 보니 라면이나 간편식만 먹게 되는데 가끔 집밥이 그리워요. 기철의 말에 선옥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태진은 자신이 해주는 밥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기철은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혼자 사시는 게 어떠세요? 선옥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적적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자유롭기도 하고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니까. 기철의 말에 선옥은 공감했어요. 자유롭다는 것,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 들어 느끼고 있었거든요.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기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철과 있으니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도 느껴졌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선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기철과의 만남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옥은 매일 기철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아침에 안부를 묻는 메시지로 시작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밤에는 따뜻한 인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저도 오랜만에 나들이라도 하고 싶어집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산책 어떠세요? 남산 둘레길이 정말 예뻐요. 기철의 제안에 선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산 둘레길이라니 드라마에서나 봤던 로맨틱한 장소였거든요. 좋아요. 언제 갈까요? 내일 오후 어떠세요? 날씨도 맑다고 하던데. 선옥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인가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도 웃음주름처럼 보였고 전체적으로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선옥은 정성껏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예쁜 옷을 입고 나가는 길이었어요. 태진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선옥이 어디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요즘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남산공원 입구에서 기철을 만난 선옥은 깜짝 놀랐어요. 기철이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냥 오늘 같은 좋은 날에는 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기철이 수줍게 웃으며 꽃다발을 건네줬습니다. 노란 개나리와 하얀 벚꽃이 어우러진 작은 꽃다발이었어요. 선옥은 언제 마지막으로 남자에게 꽃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예쁘네요. 두 사람은 천천히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 불고 벚꽃잎이 하늘거리는 아름다운 오후였어요. 선옥은 기철과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선옥님은 어릴 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기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꿈요? 글쎄, 그냥 평범하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어요. 우리 때는 그게 전부였으니까. 다른 꿈은 없으셨어요? 하고 싶은 일이나. 선옥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카페를 하고 싶었어요. 작은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맛있는 커피와 케이크를 대접하는 거요. 와, 멋진 꿈이네요.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요. 이 나이에요? 말도 안 돼요. 아니에요. 요즘은 중년에 새로운 도전하는 분들 많아요. 제 지인 중에도 환갑 넘어서 카페 차린 분 계시거든요. 기철의 말에 선옥은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기철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저요? 저는 여행을 많이 하고 싶어요.
공무원 시절에는 늘 바빠서 제대로 여행 한 번 못 갔거든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부산, 경주, 강릉. 우리나라 구석구석 다 가보고 싶어요. 혼자 가면 심심할 것 같은데. 기철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선옥을 바라봤어요. 선옥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면서 두 사람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기철은 아내와 사별한 지 3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투병하는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끝까지 곁에서 돌봤다고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른 분을 만나는 게 맞나 싶어서. 기철의 솔직한 고백에 선옥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제가 외롭게 살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라고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돌아가신 분도 기철님이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선옥은 기철의 손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 순간 기철이 선옥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옥님도 많이 힘드셨죠? 기철의 따뜻한 말에 선옥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까지 두 사람은 함께 있었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기철이 말했어요. 다음에는 한강공원에서 치킨이라도 먹을까요? 치킨요? 네, 요즘 한강에서 치킨 먹는 게 유행이라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옥은 웃음이 났어요. 기철이 의외로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선옥은 꽃다발을 꽃병에 꽂아 거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태진이 꽃다발을 보고 물었어요. 이 꽃은 어디서 났어? 친구가 줬어요. 선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기철도 이제 친구니까요. 그날 밤 기철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한 시간을 보냈어요. 선옥님 덕분입니다. 선옥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어요. 꽃도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기철의 메시지를 읽은 선옥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마음이 사랑인 걸까요? 젊을 때 느꼈던 것과는 다르지만 마음이 따뜻해지고 설레는 이 감정 말이에요. 침실에 누워 선옥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기철과 손을 잡고 걸었던 둘레길, 꽃다발을 받았을 때의 기분, 서로의 꿈을 나누었던 시간.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내가 평생 구경의 구자도 몰랐는데. 선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철과 만나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일이 기다려지고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설렘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태진을 바라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40년간 함께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거실의 꽃다발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선옥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마치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곧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가족들의 반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오해들이 그들의 사랑을 흔들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선옥이 순수하게 행복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설렘을 되찾은 순간이었거든요. 기철과의 만남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만나 서울 곳곳을 다녔어요. 한강공원에서 치킨도 먹고
덕수궁 돌담길도 걸었습니다. 선옥에게는 신혼여행보다 더 설레는 시간들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여의도 벚꽃길을 걸으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기철과 함께 있을 때면 자신이 20살 처녀가 된 것 같았어요. 선옥님 정말 예뻐요. 기철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옥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중요한가요? 사랑하는 마음에 나이가 어디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은 선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철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저도 기철님이 좋아요. 선옥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기철이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제 남은 인생을 선옥님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기철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선옥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이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멀리서 누군가 선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복순이었어요. 복순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선옥과 기철을 바라봤습니다. 저게 선옥이가 맞나? 남자랑 손잡고 다니고 있네? 복순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다른 이웃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박선옥이 남자랑 손잡고 여의도에서 데이트하고 있어. 내가 직접 봤어. 이 메시지는 순식간에 아파트 단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선옥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태진은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어디 갔다 왔어? 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요. 선옥이 대답하자 태진이 비웃음을 지었어요. 친구? 남자친구 말이지? 선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태진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복순 씨가 전화했어. 내가 남자랑 손잡고 여의도에서 놀고 다닌다고. 선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들켰다는 생각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나한테 할 말 없어? 태진이 일어서며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저 그냥 친구예요. 친구가 손을 잡고 다녀. 이혼도 안 한 주제에 벌써 딴 남자랑 놀아나고. 태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유부녀가 딴 남자랑 손잡고 다니는 게 잘못이 아니라고? 그럼 당신은 40년 동안 저한테 뭘 해줬어요? 고마운 말 한 번,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해준 적 있어요? 선옥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이유야? 그래서 바람을 피우는 거야? 바람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에요. 선옥이 소리치자 태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진짜 사랑?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큰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 소리가 다 들려요. 민수야, 내 엄마가 정신이 나갔어. 딴 남자랑 바람 피우고 다닌다고. 태진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선옥을 바라봤어요. 엄마, 설마 그게 사실이에요? 민수야, 엄마도 설명할 게 있어. 설명? 뭘 설명해요? 유부녀가 딴 남자랑 만나는 게 말이 돼요? 민수도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창피하게 하지 말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던데요? 창피한 건 내가 아니야. 선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창피한 건 40년 동안 저를 대하던 당신들의 태도예요. 뭐라고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를 뭘로 알고 그렇게 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도 사람이고 여자예요. 사랑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엄마가 우리 버리고
딴 남자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또 열리며 둘째 딸 영희와 셋째 아들 창수도 들어왔습니다. 이미 소문을 들은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그런 거예요?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오빠가 전화해서 엄마가 남자 만난다고 해서 믿을 수 없었는데. 영희야,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영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창수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 남자가 누구예요? 혹시 사기꾼은 아니죠? 창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기꾼이 아니야. 좋은 분이야. 좋은 분? 유부녀를 꼬시는 남자가 좋은 분이라고요? 민수가 분노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는 거 안 보여요? 선옥은 아이들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희들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행복할 권리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엄마 행복 방해했어요? 뭐가 불만이었어요? 불만이 아니야. 그냥 엄마도 사랑받고 싶었어. 선옥의 말에 아이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태진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당장 그 남자와 연락 끊어. 안 그러면 정말 이혼해버릴 거야. 이혼하세요. 선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저도 그걸 바라고 있었어요. 집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선옥의 말을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엄마.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선옥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실에서 선옥은 기철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가족들이 알았어요. 힘들어졌어요. 곧 기철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요. 선옥은 기철의 메시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어요.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격론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선옥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고 기철과의 사랑을 포기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선옥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선옥은 기철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아이들은 선옥과 말도 하지 않았고 태진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나가실 거예요? 막내딸 수진이 선옥을 붙잡으며 울먹였어요. 수진은 어제 급히 올라왔습니다. 수진아,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도 돼요? 수진의 말에 선옥은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동네 사람들 시선은 어떻게 감당해요? 선옥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수진이 울면서 매달렸지만 선옥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에서 기철을 만난 선옥은 지친 표정이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기철이 선옥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각오는 했었거든요. 미안해요. 제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선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철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그걸로 충분해요. 기철은 선옥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옥님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며 큰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엄마. 민수가 큰 소리로 부르자 카페 안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여기서 왜? 엄마, 집에 가세요. 아빠가 술 마시고 난리예요. 민수는 기철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를 꼬신 사람이군요. 민수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선옥이 당황하며 말렸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 알아요? 기철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말도 안 돼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젊은 사람들만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철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와 어머님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존중한다고요? 유부녀를 꼬시는 게 존중이라고요? 민수야, 그만해. 선옥이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기철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까지 그러세요? 정말 실망이에요. 민수가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정말 우리 버리고 저 사람 택할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야. 다만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내 인생을 산다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민수의 말에 선옥은 할 말을 잃었어요. 너희들을 위해 살았지.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이기적이에요, 엄마. 민수가 차갑게 말하고 카페를 나가버렸어요. 선옥은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기철이 선옥을 위로했지만 선옥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다음 날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창수가 기철의 과거를 조사해 온 것이었어요. 엄마, 그 사람 진짜 정체를 알아왔어요. 창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 사람 퇴직금 날리고 빚 때문에 이혼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선옥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사실이야? 동네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파산 직전이래요. 창수의 말에 선옥은 혼란스러웠어요. 기철이 그런 사람일까요? 엄마를 이용하려는 것 같아요. 재산 목적으로요. 그럴 리 없어. 선옥이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직접 물어보세요. 창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선옥은 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기철님,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과거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기철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사실인가요? 선옥님, 만나서 얘기해요. 전화로는 힘들어요. 다음 날 만난 기철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맞아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 있어요. 선옥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몰래 빚을 지고 도망간 거예요. 기철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어요. 퇴직금으로 빚을 갚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어요. 그럼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네, 이제는 안정됐어요. 작은 집이지만 제 집도 있고 연금도 나와요. 기철이 선옥의 손을 잡았어요. 선옥님한테 기댈 생각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제가 선옥님을 지켜드리고 싶어요. 기철의 진심을 느낀 선옥은 안도했어요. 그냥 남은 날 편히 웃게 해주고 싶을 뿐이에요. 기철의 말에 선옥은 울컥했어요. 이런 사람을 의심했다는 게 미안했거든요. 미안해요. 의심해서. 괜찮아요. 가족들이 걱정하는 마음 이해해요. 기철은 너그럽게 웃었어요.
그날 밤 선옥은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기철님은 좋은 분이야. 너희들이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엄마, 그래도. 영희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선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았니? 이제라도 내 행복을 찾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아이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창피한 건 내가 아니야. 40년 동안 나를 당연하게 여긴 너희들이 창피해. 선옥의 단호한 말에 아이들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늦게 터진 불은 더 뜨겁다고 했어. 난 이제 시작이야. 선옥은 자신의 결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철과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아이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의 단호한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선옥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자신의 진심을 모두에게 털어놓았거든요. 이제 남은 건 새로운 시작뿐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선옥은 결국 태진과 이혼했고 아파트 근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렀지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좋았어요. 새벽에 일어나도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저녁에 드라마를 봐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모든 것이 자신의 취향대로 꾸며져 있었어요. 거실에는 기철이 선물한 꽃들이 항상 피어 있었고 부엌에는 좋아하는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기철과 춘천으로 여행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기철이 예전부터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거든요. 선옥은 새로 산 연분홍 블라우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밝아 보였습니다. 정말 달라졌구나. 선옥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어깨도 꼿꼿해졌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기차역에서 만난 기철이 선옥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오늘 정말 예쁘네요. 새 옷인가요? 응, 어제 샀어요. 어때요? 정말 잘 어울려요. 연분홍이 선옥님한테 딱이네요. 기철의 칭찬에 선옥은 수줍게 웃었어요. 아직도 이런 말을 들으면 10대 소녀처럼 설레었거든요. 두 사람은 춘천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선옥은 마음이 평온했어요. 기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선옥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기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옥이 자신 때문에 가족과 멀어진 것을 미안해했거든요. 전혀요. 오히려 왜 이제야 용기를 냈나 싶어요. 선옥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족들과는 어떠세요? 요즘은 좀 나아졌나요? 많이 좋아졌어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언젠가는 다 이해해 줄 거예요. 실제로 조금씩 변화가 있었어요. 일주일 전 막내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엄마, 안녕히 지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처음에는 차갑게 굴었던 수진이 이제는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수진이는? 저도 잘 지내요.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 마음을 몰라줘서. 수진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선옥은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 수진아. 엄마가 다 이해해. 너희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을 거야. 그래도 너무 심했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고마워, 수진아. 내가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엄마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엄마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어요. 정말 행복하신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선옥은 미소 지었어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3일 전에는 둘째 영희도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영희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저희가 그걸 가로막았네요. 늦었지만 미안해요. 영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선옥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아, 영희야. 엄마가 갑자기 그랬으니까 놀랐을 거야.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기뻐요. 그분이 엄마를 잘 대해주시나요? 응, 정말 잘해줘. 너무 고마운 분이야.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큰아들 민수와 태진은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선옥은 믿었습니다. 춘천에 도착한 두 사람은 호숫가를 걸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고 햇살이 호수에 반짝거렸습니다. 선옥은 기철에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어요.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요? 선옥님과 함께라서 더 아름다워요. 혼자 왔다면 이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기철의 말에 선옥은 수줍게 웃었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런 말을 들으면 설레었거든요. 기철님,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해줘서요. 저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요. 선옥의 진심 어린 말에 기철도 감동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선옥님 덕분에 다시 행복을 찾았어요.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낼 때는 정말 외로웠거든요. 두 사람은 호숫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그림 같았습니다. 호수에는 오리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고 멀리 산들이 푸르게 보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선옥이 문득 물었습니다. 글쎄요. 욕심내지 말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큰 꿈보다는 소소한 행복이 좋아요. 선옥은 문득 어릴 때 꿈이었던 카페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 어릴 때 카페를 하고 싶었거든요. 작은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맛있는 커피랑 케이크 대접하는 거요.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요. 정말 멋진 꿈이네요. 이 나이에요? 말도 안 돼요. 아니에요. 요즘은 중년에 새로운 도전하는 분들 많아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작은 카페라도 같이 해보는 거 어때요? 기철의 제안에 선옥은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꿈만 같아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꿈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뤄봐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기철이 선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녁이 되어 춘천 시내를 걸으며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작은 카페를 열어서 손님들에게 맛있는 커피와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싶다는 꿈, 함께 여행도 다니고 싶다는 소망들을 말이에요. 선옥님, 기철이 갑자기 멈춰서며 선옥을 바라봤어요. 왜요? 저랑 결혼해 줄래요? 갑자기 기철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옥은 깜짝 놀랐어요. 결혼요? 네, 이제 자유로우시잖아요. 저도 선옥님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공식적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기철의 프로포즈에 선옥은 눈물이 났어요. 63세에 받는 첫 번째 진심 어린 프로포즈였거든요. 태진과 결혼할 때는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중매로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프로포즈였어요. 정말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당연하죠. 선옥님만큼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네, 좋아요. 저도 기철님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선옥이 대답하자 기철이 환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호숫가에서 꼭 껴안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선옥은 아이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엄마야. 네, 엄마. 여행 재밌게 하고 계세요? 응, 정말 좋아. 그런데 수진아, 엄마가 재혼하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엄마. 예상과 달리 수진이 기뻐했어요. 응, 기철님과 함께 작은 카페도 열어볼 생각이야. 어릴 때 꿈이었거든. 와, 정말요? 엄마 카페라니 상상만 해도 좋아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어요. 수진의 말에 선옥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정말 좋아요. 진심으로 축하해요. 수진의 축하 인사에 선옥은 눈물이 났어요. 영희에게도 전화를 걸었더니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엄마, 늦었지만 찾으신 사랑 정말 소중히 하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고마워, 영희야.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엄마, 정말 재혼하실 거예요? 응, 민수야. 엄마 마음을 이해해줘. 알겠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늦었지만 축하해요. 민수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옥과 기철은 호숫가를 다시 걸었어요. 아침 햇살이 호수에 반짝거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기철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전혀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선옥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늦게 터진 불이 더 뜨겁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철이 선옥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고 두 사람의 손은 단단히 맞잡혀 있었습니다. 선옥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63세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소중하고 따뜻했습니다. 선옥은 이제야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늘의 사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일상이었습니다.